안녕하세요. 소리로 넘기는 책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피스의 소설 춘희입니다. 이 작품의 원제는 라다모 카멜리아, 우리말로는 동백꽃 여인입니다. 이 작품이 춘희라 불리게 된 것은 원제에 등장하는 카멜리아, 곧 동백꽃을 동양식 이름으로 옮기면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동백꽃을 늘 들고 다니던 여인. 그 꽃은 사랑과 순수, 그리고 덧없음을 상징하며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피스는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혼외자로 태어나 사회적 편견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책임, 도덕과 사회적 시선이 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몸소 경험한 작가였습니다. 춘희는 그가 실제로 사랑했던 한 여인, 파리 샤교계의 코르티잔, 마리 뒤플레시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폐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허구이면서도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고 낭만적이면서도 잔인합니다. 이 소설은 이후 주세페 베르디에 의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길을 벗어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각색되어 비극적 사랑의 원형으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47년) 겨울 파리 슈세 당텐거리의 한 집에서 마르그리트 고띠에라는 여인의 유품을 경매하는 경매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한때 파리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가 살던 집안에는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과 가격을 매기는 목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나는 그 경매장에서 한 권의 책을 손에 넣었다. 마농 레스코. 표지는 오래 달아있었고 책갈피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사랑 때문에 파멸해가는 여인의 이야기. 그 책이 마르그리트의 물건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다. 경매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아르망 뒤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가 구입한 책 마농 레스코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슬픔이라기보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진실 앞에 서게 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 책을 기꺼이 그에게 내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이야기를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늦게 이해해버린 한 남자의 고백을. 마르그리트 고띠에는 파리 사교계에서 동백꽃을 든 여인이라 불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꽃은 그녀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류층 남성들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고급 코르티잔이었다. 그 시절 코르티잔은 단순한 창부가 아니라 교양과 미모, 사교 능력을 갖추고 상류층 남성들과 공개적으로 교류하던 고급 동반자였다. 은행가와 귀족, 그녀를 동반하는 남자들,
오페라 극장의 전용 좌석, 계절마다 바뀌는 드레스와 보석. 그 모든 것은 후원과 거래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 그녀는 선택받는 여인이었지만 언제나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녀는 더 밝게 웃었고 더 화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늘 마른 기침이 따라다녔다. 그런 그녀의 삶 속에 아무 조건도 계산도 없이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르망 듀발이었다. 아르망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파리의 오페라 극장이었다. 그날 밤, 극장은 금빛 샹들리에 아래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수석마다 귀족과 부유한 신사들이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무대보다 서로를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박수석에 앉아있던 여인이 유난히 많은 시선을 받고 있었다. 마르그리트 고띠에. 그녀의 손에는 하얀 동백꽃이 들려 있었고 붉은 벨벳 의자 위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조명에 떠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와 미소를 나누기 위해 차례를 기다렸고 그녀는 익숙한 우아함으로 그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르망이 본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잠시 고개를 돌려 가슴을 눌러 참듯 기침을 삼키는 순간을 보았다. 조명이 닿지 않는 그늘 속에서 아주 짧게 드러난 피로와 고독. 그 순간 아르망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여인처럼 보였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아르망의 시선은 무대가 아니라 박수석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그녀로 인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아르망은 그녀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아르망은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녀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다. 화려한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보았다. 마르그리트는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보았다.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곁에서 동백꽃을 든 여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머물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사교계를 떠나 아르망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마르그리트가 사교계를 떠나 그와 함께 시골로 가기로 했을 때 아르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가문의 명성과 장래를 지켜야 할 청년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감수하며 마르그리트와의 삶을 먼저 선택했다. 마르그리트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값이 매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은 현실을 지우지 못했다. 빚은 쌓였고 과거는 그녀를 가만히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망의 아버지가 마르그리트를 찾아왔다. 그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차분했지만 그 말은 잔인할 만큼 냉정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아들의 미래를 망칠 겁니다.
그는 아르망의 미래, 가문의 명예, 아르망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서 아르망이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했다. 마르그리트는 깨달았다. 이 사랑이 계속된다면 아르망은 자신처럼 사회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아르망을 놓아주기로. 마르그리트는 그날 이후 아르망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 아르망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그가 본 것은 자신을 떠난 여인의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 아르망의 사랑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잔인한 말을 내뱉었고 다른 여인과 함께 무대 위에 나타나 그녀 앞에서 웃으며 춤을 추었다. 마르그리트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침묵해야 하는 사랑이었다. 그녀의 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마르그리트는 점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녀의 방에는 한때 가득했던 웃음과 음악 대신 기침소리와 고요한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곁을 하나둘 떠났다. 그녀의 집 문은 닫혀 있었고 방문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르그리트의 곁에는 몇 송이의 동백꽃과 읽히지 못한 편지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르망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랑과 함께 이 세상에서 물러났다. 아르망은 파리로 돌아와서야 마르그리트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경매장에서 되찾은 그녀의 물건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제서야 그는 알았다. 마르그리트가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자신은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너무 늦게 이해해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한다. 이것은 고급 창녀의 비극이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너무도 안타까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다. 춘희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남지 않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사랑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망은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끝난 뒤에야 그 사랑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보지 못했던 배려를, 알아채지 못했던 희생을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어쩌면 마르그리트의 비극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사랑의 침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고 침묵보다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소리로 넘기는 책장이었습니다. 이 밤이
이제야 그대의 침묵이 들리는가. 차가운 말들 뒤에 사랑이 숨어 있었는가.